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부정선거가요, 그야말로 거대 이슈로 지금 부상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이슈된 정도를 보게 되면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전에는 그 이슈와 지수가요, 산에 이제 올라갈 때 능선을 몇 분 능선을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2, 3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우리끼리 그냥 그 안에서만 이야기가 되는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업무설이라고, 업무론이라고요. 업무 아니지만 업무론 안에 갇혀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만의 목소리처럼 되어버렸었죠.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이제 부정선거를 거대 이슈로 끌어올린 겁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 한 7부 능선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이거 해결하려면 그래도 한 8, 9부 정도는 가야 될 겁니다. 조금 더 가야 돼요. 아직은 가야 될 길이 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가장 중요한 세대인 2030들이 대거 지금 이 부정선거 여기에 전쟁에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그야말로 천군만마인데요. 자, 그 와중에 일이 되려고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일타 강사 전한길 강사가요. 이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센세이션한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요. 소위 이제 빅스피크 그럽니다만, 제가 볼 때 이 김한길을 능가할 만한 현 시점에서 빅스피커는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 그 누구보다도 영향력이 커요. 그동안 중립적 인물로 이제 보였기 때문에 더 위력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선관위도 난리 났고 민주당도 난리 났고 막 저쪽 좌파 진영이 패닉한 상황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전한길을 죽이려고 좌표 찍어놓고 그 특유의 이짐에 가하는 거 있죠. 신상 털기 뭐 혹은 전한길 죽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소 고발도 막 들어가요. 보니까. 근데 전한길 강사가 생각외로 뭐 기대도 그래 했습니다만 사실은 엄청난 전투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테면 와! 들어와! 이런 식이야. 해보라는 얘기지. 그래서 전한길 강사 같은 사람은 안 건드리는 게 나을 텐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이분은 자기 방어력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야. 영향력도 큰 데다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많아요. 일단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이거. 법적 투쟁을 하더라도 돈에서 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전한길 강사 같은 사람은 차라리 내버려 두는 게 그들로서는 나을 텐데 긁어부스럼이라고요. 괜히 건드렸다가 오히려 저들이 그냥 오히려 피박 뒤집어 쓰게 됐어. 그야말로 전한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자, 계엄옹호 전한길, 난 노사모 출신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밝혔다 그러죠. 노사모 출신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존경했다 그러는데요. 노무현 재단에서 법적 대응한다고 합니다. 그게 왜 법적 대응의 이유가 됩니까? 웃기잖아요. 나도 노사모 출신이다라는 게 그게 문제가 됩니까? 나는 박사모 출신이다?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런 말 했다고 그걸 고발하고 고소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노사모면 그러면 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죠. 그동안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저들이 얼마나 거대한 윗선 속에 들어가 있었는지 아시겠죠? 내로남불이라니까, 윗선이라니까요. 누리PD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세력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세력들이 아니고 거대한 위선 세력들이다. 날조 조작 왜곡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우물한 개구리들이다. 원래 이 좌파 쪽은요, 이 글로벌한 그런 시각이 없어요. 국내 이슈만 그냥 들여다보고 그냥 거기서 찢고 뽑고 하는 그 세력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야가 좁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신들은 민주화 세력이라고 믿고 있지만 정작 거기 가보세요. 그 민주주의가 있는지. 철저하게 계급이잖아요. 계급. 그들이 신봉하는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아주 있더라도 아주 극히 제한된 자유만 있잖아요. 그런 걸 원하는 겁니까 그들이? 근데 그들이 반대하는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이 정권, 이 세력들 한번 보세요. 여긴 진짜 자유가 있잖아요. 여기는. 그들이 계속해서 악당이라고 욕을 하지만 사실 까놓고 보니까 악당 짓은 그들이 더 많이 했네. 아무튼 그런 등등입니다. 노무현도 그래서 너무도 과대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 인기평가에서 노무현이 1위 한다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쇠뇌 혹은 감성적 어떤 그런 선동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편향된 취사입니다. 편향된 어떤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자체가 제가 뭐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도된 거죠. 오도.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노무현은 역사 속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묻힐 겁니다. 원오브 댐에 그냥 불과해요. 사실은. 뭐 업적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불쌍하다. 안 됐다. 인간적이다. 소탈하다. 이런 걸로 그렇게 큰 지지율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 그 어떤 나라 가도 그런 대통령이 그런 정치인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지지율이 높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거대한 위성과 외국의 구조 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을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지지하는 세대가 바로 4050이거든요. 이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문제입니다. 세대로 보면은 거기 한 70%가 딱 그런 세력들이거든요. 그런 어떤 정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철저하게 거짓 위에 써 있는 모래탑이죠. 모래탑. 모래성이죠. 제가 전에도 그런 말 했습니다만 노무현은 박정희 대통령의 부분 집합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원안에 노무현이라고 하는 작은 원도 하나 있는 겁니다. 거기.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너무도 이렇게 노무현을 거인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무슨 거인입니까? 노무현이 솔직히 뭘 했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도 제대로 이야기 못해요. 뭐 한미 FTA 어쩌고 저쩌고 뭐 이야기하는데 가소롭습니다. 한마디로. 자 어쨌거나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윤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서요.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얼마나 그들이 윗선적인 세력들인지가 지금 드러나는 거죠. 지금 김대중 세력보다도 더 문제가 노무현 세력입니다. 이게 더 문제예요. 자, 뭐 이제 이야기하고자 한 건 아니었는데요. 자, 어쨌거나 이번에 이 전한길 강사도 노무현을 존경하는 그 노무현 아이돌 중에 한 명이죠. 노무현 신드롬 속에 있던 노무현 세대.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나라 지금 뒤집어 놓고 있는 게 노무현 세대, 정교조 세대,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민노총 세대, 노조 세대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세상을 완전 뒤집어 놨습니다. 이해찬 세대, 이런 것들. 그게 전부 4050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제가 볼 때. 그렇지만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편협한 거죠. 노무현이라고 하는, 노무현 재단이라고 하는, 노사모라고 하는 그 집단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나간다라는 것은. 이거 자체가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 다양함, 그리고 나와 다름도 인정해야 되거든. 근데 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는 오히려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이 정권에 더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나라를 민주주의로 만든 것도 그들이 아니라니까. 투쟁을 통해서 얻은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얻는 나라가 없어요. 산업화에 성공하면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따라왔어요, 전부. 달리 말하면은 민주주의는 산업화의 결과물입니다. 뭐 좀 속된 말로 부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거는 너무도 그냥 비하하는 것 같아서요. 그 결과물로서 따라오는 것이다. 난이도로 치면요. 지금 세계 각국 중에 못 사는 나라들, 아직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저열한 수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수준의 민주주의를 못 가고 있다고. 왜 그런가 하면은 산업화가 안 돼서 그래요, 전부. 난이도로 치면요. 산업화의 난이도가 10에, 그냥 10점 만점 10에 가까운 난이도라면은 민주화, 민주주의 이거는요. 난이도가 아주 낮은 거예요, 그냥. 산업화하면 그냥 따라온다니까. 산업화 안 된 나라가 아무리 민주화 해도요. 저 미얀마처럼 아웅산 수지 100명 있어봐야 안 됩니다. 민주화 안 된다니까. 산업화에 성공하게 되면 모든 민도가 올라가면서 나라 수준 자체가 올라가면서 모든 게 저절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해결됩니다. 국간에서 인심 나고요.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 마음이 푼푼해지는 것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중산층이 나와야 되고 국민 민도가 올라가야 되고 교육 수준 올라가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게 바로 산업화입니다. 산업화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뭔가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거야말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겁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2차 세계대전 후에 말이죠. 저개발국 중에 못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산업화가 안 되는 거야 전부. 거기에 탁 막혀가 안 되는 겁니다. 자원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못 배워서도 아니에요. 그런 리더십이 없어서 그래. 그런 리더십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었습니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에 다 해버렸어요, 전부 다.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자꾸 하니까 또 뭐 그걸 이해하는 사람도 이해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 전환길 효과가 지금 터졌다. 그래서 저는 전환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도 이번에 커밍아웃을 했는데 이왕 한 김에 말이죠. 더 오른쪽으로 와야 돼요. 오른쪽이라기보다는 더 진짜로 와야 돼. 노무현은 거기 사실은 거기에 머물게 되면은 일종의 가식의 상태입니다. 위선의 상태라니까. 거기서 진짜 벽으로 와야 됩니다.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박정희 대통령까지 와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 국가관 뭐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전환길 강사님 망상하지 말고 개표장에 와보세요. 들끓는 선관위. 야, 선관위 참 끝까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답답한 게 이렇게까지 논란이 있으면요. 선관위가 좋다 이거야. 그러면 깨끗하게 한번 검사 받아보자. 종합 검사 받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수사 받겠다 그래야 돼 사실은. 근데 그걸 안 하잖아. 선관위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줄 의무가 있는 그런 국가기관이거든요. 이런 의혹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발가벗을 생각하고 모든 걸 털어달라 그래야 돼 사실은. 여기 뭐 국가 기밀이 있을 것도 없잖아요. 선관위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공정하게 투개표 관리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철통 경계를 합니까? 아니 그럼 현 정부를 믿지 못한다 그러면 중립적인 어떤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하고 조사를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환길 강사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사실은.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 29년자 선관위 직원의 토로, 유튜버부터 대통령까지 증거 넘친다 주장, 선거 현장 너무 모르고 하는 말 한탄, 한두 건 부주의로 당락 바뀐 일 없어.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 솔직히. 이런 가벼운 말 몇 마디로 지금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보십시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이슈가 크게 이게 효과적으로 확산이 안 됐던 이유 중 한 개는요. 너무 많은 부정선거 정황을 언급해서 그래요. 수십 개잖아요. 저도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대표적인 거 한두 개를 딱 잡아야 돼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형상기억용지. 빳빳한 종이 여기에 올인해서 있어야 돼. 이거 나중에 크게 부각시켰죠. 계속해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그 비율이 다르다. 그게 이제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벼락 맞은 사람이 또 벼락 맞는 수준의 그 확률이다. 이런 이야기는 힘들어요. 그걸로는 사람들 설득을 못 시킵니다. 즉각적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거라야 돼.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들은 안 됩니다. 그거는 잘 안 먹혀요 원래. 이것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갖고 처음부터 싸움을 걸었어야 돼요. 처음부터. 여기에 올인했어야 돼요. 사실은. 형상기억용지 여기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잖아. 오죽했으면 일본 방송에까지 이걸 다뤘겠어요. 그들 보기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왼쪽과 오른쪽이 너무도 차이 나잖아요. 거기 이제 투표함을 이렇게 쫙 이렇게 개표하기 위해서 이제 흩어져 놓으면은 어떤 거는 빳빳한데 어떤 거는 구겨져 있고 이런 것들이 거의 뒹굴고 있잖아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형상기억용지가 맞다면은 모든 종이가 빳빳해져 있어야 돼. 대부분. 근데 안 그렇거든. 그리고 어떤 거는 다발로, 신권 다발처럼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자, 이런 현상을 저들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전환길 강사의 등장이 이것을 그야말로 거대 이슈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다른 건요, 대충 이렇게 뚫뚫 말아서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자, 이 빳빳한 투표지, 이거는요, 저들 입장에서도 볼 때도 부담스러운 거야. 도저히 해명이 안 되는 거거든. 이미 당근 같은 데는 거기에 빳빳한 그 종이 형상기억용지를 올려놓고요. 10억 원에 판다라고 벌써 그런 데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오픈마켓에서요. 이 종이가 있습니다. 세계에 다시 없는 신개발품이고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걸작품이다. 이걸 사시는 분에게 10억 원을 받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그야말로 엄청난 어떤 비난이고 조롱이죠. 자, 이 도저히 수습이 안 된다 싶으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 증거라는 빳빳한 투표지 사진들 거의 다 엉터리다. 대부분 접지 않은 투표지 당연히 나올 수 있어. 민경호 관외사전 표시 투표지로 부정선거 주장. 후보 8명까지 접지 않고 봉투 넣을 수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발 자체가 전부 신권 다발 전체가 한꺼번에 100수십 장 그렇게 붙어 있겠죠. 똑같잖아.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도장이 다 찍혀 있거든. 주로 1번에다가. 그런 게 한두 개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래 부정선거 아니라는 사람들 조용해지는 짤 JPG 하나같이 1번 기표뿐이더라. 명백한 거짓. 물론 2번도 가끔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1번이고요. 부정선거 아니라는 사람들 조용해지는 짤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저들 입장에서 그들의 희망 고문일 뿐이죠. 자, 이거를 보면요. 이제 아시겠죠? 이들이 이제 도저히 이걸 수습하지 못한다 싶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인터넷 공간에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많은 그 빳빳한 투표 용지 있죠? 그거 출처가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그걸 자체를 조작했다, 왜곡했다라고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니들 그거 사진 어디서 찍었느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거를 부방대라든가 이런 어떤 쪽에서는요, 요거를 명확하게 정립을 해놔야 돼요. 출처 같은 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 사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진 어디서 나왔어? 저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거 자체를 또 조작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놔야 됩니다. 명확히. 그럼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보는 사람들은 이 현장에서 직접 이것을 찍은 것일까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 아무튼 전한길 강사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참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에 대한 재평가도 한번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우리나라는 결국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 더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가는 것이 목표일 텐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역사 전쟁이에요. 노무현이 최고 위인이냐 박정희가 최고 위인이냐 이 싸움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시간이 가면 결국 결판 난다고 봅니다.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지 않는 한 공산주의 되면 김일성이 최고겠죠. 아니면 중국식 사회주의를 하게 되면은 모택동이나 시진핑이 최고가 되겠지.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본다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한미일 삼각 체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가장 든든한 그런 어떤 전략 파트너로서 존재한다 그러면요. 뭐 명백하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유 우파 애국 보수 진영이 이제 이렇게 지지하는 세력이 정치의 중심을 이룰 겁니다. 기둥이 될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전한길 강사의 등장은 그야말로 새로운 국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